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가습불 연좌석 두 번째 시간이자 2조의 마지막입니다. 청청스님과 알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해서 백성들과 주고받는,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고정을 해서 논쟁을 벌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장창호 삼국유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은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열둘, 열넷, 열여섯, 열일곱. 황룡사를 짓는데 가습불상을 마지막으로 17년이나 걸렸습니다. 아주 훌륭한 솜씨야. 구리 쇠의 무게만 35,007근, 도금한 중량이 1198푼입니다. 크기는 몇 자냐? 잘 보십시오. 신하들 몇 둘레에 나누어 서서 이어서 달린다. 6,000평이 넘습니다. 불사가 완공됐으니 불공부터 드리자. 불공도 후닥닥, 아니 천천히 꼼꼼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진흥왕 신하들과 함께 사라진다. 옥룡집과 자장전에도 나온다. 월성 동쪽에 있는 궁궐 남쪽에 가습불 연좌석이 있다. 여기가 부처 앞 시대의 절터 황룡사터는 7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청스님, 아까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알리려고 그랬습니다. 삼국사를 보면 진흥왕 14년 계유 553년 음력 2월 월성 동쪽에 신궁을 세우는데 황룡이 나타났다. 왕은 이를 이상히 여겨 신궁을 고쳐서 황룡사로 삼았다. 연좌석은 불전의 뒷면에 있었다. 백성 불탄 연좌석을 밀고 들어온다. 연좌석이 왜 그 모양이에요? 불에 탔습니다. 돌이 사람 키 높이인데 둘레는 3뼘 정도고 돌 위쪽은 편편합니다. 2번이나 절에 불이 나서 돌이 갈라진 걸 스님들이 쇠를 붙여 이은 겁니다. 백성 연좌석을 밀고 나간다. 그 연좌석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딘가 있을 텐데 못 찾은 거지요. 분황사와 황룡사지 가운데 있던 궁터를 황룡사지로 잘못 발굴했습니다. 여길 보세요. 삼국유사의 황룡사 장육조 신라 제24대 진흥왕 14년 계유 553년 2월 궁궐 남쪽에 대궐을 지으려 할 때 황룡이 나타나 절로 고쳐지었다. 이름을 황룡사라 하고 569년에 담을 쌓아 17년 만에 마무리했다. 백성 황룡사 대종을 밀고 온다. 황룡사지 발굴 때 이 종을 못 찾았지요. 황룡사 대종. 동경잡기 금오승남에 신라 경덕왕 때 쇳물을 부어 종을 만들었는데 길이는 1장 3촌, 두께는 9촌, 무게는 49만 7,581근. 속전에 보면 이 황룡사 바디랑에 종을 묻었다고 나오죠. 지금의 황룡사지 목탁지는 높이 80m쯤인 9층 목탑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안 됩니다. 황룡사지 금당지와 목탑지 사이인 간격이 25m밖에 안 돼 금당지 정남향 앞에 그 높은 목탑을 세울 수가 없지요. 누가 마음대로 황룡사지라고 했는지 화가 납니다. 누가 그랬겠지요. 여튼 황룡사 구층탑은 고구려식인 팔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서기 945년에 황룡사 구층 목탑과 좌우 금당에 1장 6척이나 되는 불상이 불타서 없어졌지요. 그때 황룡사지 구층 목탑에 심초구 사리는 탑이 불탄 뒤 그 열 때문에 진신사리인 4과를 빼곤 다 모래알처럼 부서져서 돌 한 밖으로 나와 있었답니다. 사리가 모래알처럼 부서질 정도로 뜨거웠다면 청동사리함도 녹았겠네요. 탑이 불타던 날 돌솥 동쪽 면에 커다란 얼룩이 생겼는데 그게 아직 남아있다. 그때가 936년 고려 광종 때 탑이 3번째로 불탔다. 무의자 해심이 없기를 제가 불러보지요. 청청스님 노래 황룡사 구층 목탑이 불타던 날을 부른다. 백성 함께 노래한다.
황룡사 9층 탑이 벼락에 불타던 날 불길 휩쓴 쪽에도 틈이 없는데 1264년 이래 원나라와 중국 사신들 다투어 와서 이 돌함을 찾았고 승려들이 몰려와 돌함에다 절하며 들까 놓을까 들어볼까 내려놓을까 누구는 돌함을 들기도 하고 누구는 돌함을 내려놓기도 했지. 진신살이 내 관은 괜찮은데 변신살이는 모래알처럼 부서져서 돌함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돌함에서 나는 냄새가 지독해서 불탄 사리에서 나는 냄새 여러 날이 지나도 여전히 지독했던 유황인가 인인가 코를 쑤시는 냄새 말세나 있을 법한 일이었지. 백성 사리함을 꺼낸다. 탑을 고치면서 사리는 꺼내고 사리함은 황룡사지 궁궐내 물당 목탑지에 모셔두었지요. 황룡사지 발굴 조사에서는 작은 돌탑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황룡사 9층 목탑 찰주본기를 보면 목탑 안에 작은 돌탑 99기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목탑지 가운데는 철기둥을 세웠던 받침대 유구는 있던가요? 없었습니다. 절에서 내려오는 기록에는 있는데 여기 찰죽에 나옵니다. 철반 위로 높이가 42척, 철반 아래로는 183척. 황룡사 남쪽에 미탄 사진은 있던가요? 그것도 지금 황룡사지에는 없습니다. 삼국유사 혁거세 왕조의 미탄사가 나오지요. 자, 최후는 봄피부 사람이다. 지금의 황룡사 남쪽 미탄사의 남쪽에 옛집터가 있는데 여기가 최후의 옛집이다. 최후, 최치원의 다른 이름. 현재 경주 국립박물관과 그 주차장 남쪽에 있는 논밭입니다. 지금의 황룡사지는 신라 궁터입니다. 목탑지와 뒤쪽 금당지는 궁궐의 내불당 자리고 황룡사지는 월성 동쪽인 구항동 일대겠죠. 이 지역에 남아있는 주춧돌과 건축 물터가 증거입니다. 문화재관리청과 황룡사지 발굴 관계자들이 문헌을 살폈겠지만 제가 확인해보니 발굴하기 전에 방향 실측 조사도 안 하고 뻔히 눈에 보이는 궁터를 황룡사터로 잘못 발굴한 게 틀림없습니다. 백성 소요한다. 발굴 보고서 참고 자료에는 동도 역세제자기, 동경잡기, 금호 성남에 나오는 9층 목탑 좌우 금당과 황룡사 대종이 황룡사 반리랑에 묻혀 있다는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발굴팀이 황룡사에 관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게 아닐까요? 국립박물관, 경주박물관, 무여박물관, 독립기념관에 전시된 황룡사지 모형마저 잘못 만들어졌으니 야단입니다. 황룡사 9층탑을 지금 자리에 모형대로 복원하면 안 됩니다. 백성 황룡사 9층 탑 모형 슬라이드를 비춘다. 황룡사가 땅속에 있는데 잘못 알려진 건 바로 잡아야지요. 월성 동쪽이라는 옛 황룡사지를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여긴 황룡사지가 아니야. 이게 다 궁궐터라고. 궁궐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구주 오소경을 두었지요. 신라 땅에만 상주, 양주, 강주를 두었습니다. 경주는 대성군과 상성군에 걸쳐 있고 이 두 군은 경상남도에 속하는데 신라 당시 경주가 지금의 경상남도에 있었단 말인가요? 백성 모이고 흩어지며 노래 경주는 어디에를 부른다. 알 수 없는 사람과 청청 함께 노래한다. 경주를 생각한다. 흘러간 역사 속에서 세계사에서 두 번째 오랜 왕조 천년 고도 경주를 생각한다. 경주는 어디까지였나? 삼국사에 나온다. 경남에 진주, 양주, 김해, 소경이 있고 경남 강주에 대가야 땅이 든 고령 7곡 성주가 있으니 경남 김해의 12군 가운데서 수창군은 지금의 대군이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란 말인가? 여기저기 왕릉은 많아도 궁궐의 주춧돌 못 찾았으니 우리가 믿는 경주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란 말인가? 지금의 경주가 경주의 전부라고 나라를 판 학자들이 엉터리로 말한 거야. 삼국사의 기록이 맞는다면 지금의 경주는 신라 경주의 전부가 아니야. 시간은 흘러오고 흘러가도
우리가 모르는 우리 역사, 늦어도 바로 알고 싶어라. 알 수 없는 진실이 밝혀진다면 책은 다시 쓰이고 세상은 뒤집히리라. 이것이 진실이라면, 그 진실 밝혀진다면 1945년 광복 이래 가장 큰 역사적 사건, 이것이 진실이라면, 그 진실 밝혀진다면 거짓된 어제는 가고 참된 오늘 맞이하리라. 청청 관련 자료들을 놔두고 걸망을 메고 나간다. 알 수 없는 사람, 자료를 펼치며 메모한다. 노래를 이어 부른다. 역사는 알리라. 이것이 진실이라면, 그 진실 밝혀진다면 신라 천년의 도읍지 경주는 달라지고 유구한 역사 속에 우리 다시 태어나리. 나라님은 용단하라. 새로운 시절 팔벌려 맞이하게끔 우리가 우리를 속인 나날 뼛속 깊이 지난 세월 밝혀 거짓 따돌리고 참 시절아 오너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참인가. 어지러운 머리, 아픈 가슴, 곡하는 정신, 얼빠진 넋이라 부르랴. 어이하리 어이하리 하늘에 제사하던 제사장의 장손구가 어이하리 어이하리. 석가모니 부처보다 이른 가섭불과 연좌석 자취보며 외치노니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이여 우리의 참 역사 만나게 하소서. 백성 허공을 바투잡고 빈다. 가습불 연좌석을 어루만진다. 멀리서 뚜벅뚜벅 발걸음 소리, 간간히 어리치는 횃불, 청청 박수를 치고 알 수 없는 사람 노래. 가습불 연좌석을 부른다. 부처의 지난 세월 나고 사라진 아득한데 가습불 연좌석만 이 자리에 남았구나. 가섭불 연좌석 뻥받침 몇 번이나 푸른 바다로 변했던가. 우뚝한 채 제자리에 홀로 선 가섭불 연좌석. 가섭불 연좌석. 1238년 몽고의 침입으로 불전과 탑이 타버리고 이 연좌석도 세월에 묻혀서 땅과 같이 편편하게 되었구나. 네, 이것으로서 가습불 연좌석 두 장에 나누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대의 일이라 정확하게 믿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역사에, 삼국유사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물론 채록을 통해서 민담이나 설화 등을 이렇게 두루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펴낸 문화 대한서가 삼국유사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런 고대의 정신세계가 있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에서 나오는 노동성 유광탑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